저한테 이혼 상담 오시는 남편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결혼 전에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수천 건의 소송을 하면서 직접 목격한 만나면 안 되는 여자의 특징 4가지, 그리고 이게 실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의존형인데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고 시한폭탄 같은 공간이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모든 중심이 본인에게만 맞춰진 유형이에요. 상대방의 배려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본인의 불만은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은 엄청난 희생으로 포장을 하면서 남편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은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를 말씀해 드려 볼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밧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땡땡이 엄마 없는 사람 만들고 싶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할 것처럼 협박하는 분도 있었고요. 다른 분은 남편 회사로 전화를 수십 통씩 거는 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 받으니까 동료들 번호까지 걸어서 저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회사 사람들한테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집이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고 시한폭탄이 되는 순간 남편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쇼윈도로 지내다가 결국은 이혼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물론 여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남자분들 중에도 예민한 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남자들은 주로 술이나 특정 트리거가 있을 때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감정적인 언행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호 심의 부당한 배우 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한두 번 싸운 걸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쌍욕이나 폭언을 한다든지 죽여버린다, 이런 수준의 언어폭력까지는 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요,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이런 행동까지도 포함됩니다. 증거는 이렇게 챙기세요. 싸울 때 막말이나 욕설하는 카톡 캡처, 욕설이나 고함 지르는 녹음 파일, 이런 거를 제출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나 때린 거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해? 몇 월 며칠에 나한테 폭언한 거 신고할게, 이런 식의 카톡은 증거로의 효력이 빈약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지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의 증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남편을 ATM 취급하고 무시하는 유형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무서운 건 아이들이 엄마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는 건데요. 결국은 자녀들도 아빠를 외면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 오면 가족 전체가 무시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기 싫어져서 밖으로 나돌다가 결국은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외도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 유형도 있어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유형인데요.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폭발하면서 화를 내요. 흔히 바가지 긁는다고도 표현을 하죠. 퇴근하고 집에 오는 순간부터 아내는 이미 날이 서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트집 잡고 짜증을 내고요. 그 전에 남편이 먼저 잘못을 하거나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불만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무시하고 막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곪다가 터집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꼭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되고요. 정서적인 학대 수준이라는 걸 입증하면 840조 3호 부당한 대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카톡 캡처, 대화 녹음을 확보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밖으로 놔두는 도파민 추구형인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노는 거를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랑 결혼한 배우자는요, 항상 불안에 떨어요.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외로움을 스스로 견디질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잠깐 잊혀지는 것 같지만 집에 오면 또 공허하죠.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두고 운동 모임, 동호회, 술자리에 바쁘게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성향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절제력이 부족하거나 즉흥적이거나 쾌락 추구 욕구가 높습니다. 술만 마시면 연락 두절되고요. 어떤 날은 연락도 없이 외박하고 다음 날에 새벽에 들어와서 친구 집에서 잠들었다,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고, 배우자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친구랑 만나서 늦게 들어왔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안 주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런 수준까지는 되어야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챙기세요. 경제적으로 돈도 안 벌어오고 집안일이나 양육에 무관심했다, 집에 자주 오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외박을 했다, 연락해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SNS에 중독되고 과도한 낭비를 하는 아내의 유형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요. 수입이나 형편에 맞지 않는 명품, 이런 것들을 할부로 사기도 하고,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또는 아이 교육비나 양육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씁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 피드 같은 걸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요. 같은 아파트 이웃이나 학부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 소비를 따라가려고 무리를 해요. 반대로 남자분들이 돈 사고 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코인이나 주식, 도박 같은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아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코인이랑 해외 주식 이런 걸로 5억 원가량을 날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분이 알게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 소장 접수하기 전에도 몇 억을 또 추가로 날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치관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월 3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노후 대비한다고 월 100만 원만 쓰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경제적 공동체가 되죠.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뭐라 그래, 이런 개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요, 상대방이 사치가 심하다, 단순히 이런 주장만으로는 어렵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과소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되었다, 이런 과정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과도한 소비로 가게에 심각한 채무가 발생을 했다,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은 부부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이런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이렇게 챙기세요.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카드 결제 내역,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정 상황에 비춰서 가소비라는 사실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소비 문제로 부부 갈등이 있었으면 그런 카톡 캡처나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4가지 아내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 느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결혼은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해서 깨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도 결국은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의 서운함이 쌓이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상대방과 건강하게 문제를 풀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혼소송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참조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